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널리스탁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는 이제 월요일 날 휴장이라서 제가 이번 주는 이제 화요일만 오늘만 이제 출연하게 되는데요. 자, 노란 톡방 열어놨습니다. 잠시 뒤에 요거 방송 끝나고 나서 상담을 다 못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지금 테마주 장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 특히 히토류에 대한 얘기. 오늘은 자 그림도 그릴 거예요. 화이트보드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는 늘 그렇듯이 김혜원 아나운서와 같이 출연을 해서 이따가 다 못한 시장 얘기와 다 못한 종목 상담은 이따가 공개 방송 때 할 거고요. 그러면 한번 오늘장 한마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2일 드디어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4월장은 좀 좋지를 않았죠. 올라가는 것만 움직이는 차별화 장세에다가 시장이 이제 조정받기 시작했었던 게 이제 4월 달이었는데 막판에서 이제 조금 이제 하루 이틀 좀 반등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월 이제 4일이죠. 일단 목요일 우리나라는 이제 수요일 날 넘어가는 이 아니고 5월 2일이니까 3일 4일. 하여튼 5월 4일 3시에 맞네요. 그죠. 목요일 날 수요일 날 넘어가는 목요일 오후 3시에 이제 FOMC 기준금리 발표가 있을 건데 뭐 답은 나왔죠. 5.25 할 겁니다. 그래서 0.25 올릴 건데 뭐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얘기가 그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뭐 나오는 얘기들 보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확인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자, 미국 시장 차트를 보면 원래는 저는 4월 달에서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어요. 미국 시장이.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적이 괜찮게 IT 섹터들에 대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먼저 미리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이렇게 우상향을 가고 있고 유럽 시장도 그때 당시 이미 정고점을 돌파를 해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고 올해 신고점은 갔고 유럽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고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4월 한 중순쯤에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코스피 여기서 2,600 이상을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지고 코스닥은 그때도 잘 갔어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잘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기대했던 거는 순환매 시장이 오길 기대했던 거예요. 그 순환매 시장이 나오게 되면 못 갔던 반도체들 싹 다 움직이고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아직 안 간 애들 걔네들이 움직이든가 아니면 카메라 아니면 PCB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게임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등등 못 갔던 모든 바닥주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순환매가 나올 거다 뭐 차별화 장세는 뭐 계속 나오지만 순환매 장세도 나올 거다. 차별화 장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순환매 장세도 나올 거다. 계속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갔었는데 이제 조정받기 시작하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조정이 시작될 것 같으니 일단 현금화 대응을 일부 하세요라는 얘기가 4월 21일 날 금요일 날서부터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종목들이 많이 빠졌고요.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장 끝날 때까지 종목들이 1,000개에서 1,300개, 1,200개, 뭐 1,100개 계속 빠졌어요. 계속. 그리고 중간에 한번 올라간 날이 4월 27일 날이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도 대부분 종목들이 1,000개 가까이가 빠졌었습니다. 장중에. 막판에서 좀 들어주면서 뭐 900개 뭐 이렇게 줄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어제 장중에 1,100개, 1,200개 계속 빠졌죠. 하여튼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차별화 장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휴일이 지나서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게임주, 엔터주, 메타버스 움직이다가 인공지능도 움직였었어요. 근데 다 소강 상태로 조선주도 움직였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올라갔던 애들 대부분 다 약세로 바뀌고 SG증권 관련주 있죠. SG증권 뭐 세방 서울가스 맨날 연속 하한가 갔다 걔네들이 급등을 했죠. 금요일 날. 급등을 하면서 걔네들이 뭐 장중에 뭐
20% 넘게 폭등한 애들도 있었고, 그래서 뭐 삼천리, 뭐 선광, 대성홀딩스, 다우데이터, 하림지주 뭐 이렇게 해갖고 SG증권 관련주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 급등 시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사료주가 또 급등이 또 나왔고, 음식업종. 이게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었고, 지난주 금요일 이전에서 상황은 방산주도 움직였었고, K컨텐츠도 움직였었고, 전선전력주, 원자력 테마, 태양광 움직였던 기억나시죠? 태양광 섹터에서 저는 그 신성이엔지를 방송에서 한번 추천한 적은 있었지만, 그거 말고 막 상한가 갔던 게 K치 뭐였었죠? 갑자기 기억이 나질 않네요. 어쨌든 태양광 sek터들도 막 상한가가 가고 막 급등을 했었고, 그다음에 사료주도 움직였었고, 2차 전지 여전히 움직였었고, 자동차 부품주 움직였었고,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까지의 이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 테마주들이 막 껑충껑충 뛰어가면서 움직였었는데, 근데 미국 시장이 아직 조정이 세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 미국 시장입니다. 조정이 세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조정의 시그널을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나라 휴장일 때 목요일 날 밤에 올라갔고, 금요일 날 올라가서 다우존스가 이틀 동안 반등을 줬죠. 그리고 이때도 반등을 주고, 어제 월요일 날에는 이제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은 열렸으니까 크게 빠지질 않으니까 테마 장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실전 매매 정수 아침 10시, 9시 50분 그때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뭘 얘기했냐면 시장은 여전히 좋다. 근데 조정받으면 사면 된다. 근데 어떤 걸 살 거냐는 부분에서 제가 히토리 관련주들,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이쪽을 공략을 해라라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를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2차 전지는 죽지 않는다. 안 죽어요. 2차 전지 죽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도 강세를 보여줬는데,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저는 그전에서 소재 부품 장비를 위주로 많이 얘기했지만 2차 전지에 말 그대로 많이 올라간 LNF, 에코프로 비행,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안 죽는다고. 얘네들 조롱받는 얘들 또 사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안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또 움직이는데, 그럼 만약에 움직여버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연관된 뭐 니켈, 리튬 관련주, 뭐 웬만한 전해질 관련주 다 움직였으니까 그쪽 아니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 히토리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을 공략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었고, 오늘 그래서 그쪽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시장은 폭락세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시 차트를 보면 미국 시장이 FOMC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 얘네들이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조정을 만약에 FOMC 결과가 생각보다 별로였거나 아니면 예상대로 나왔는데 차익 시장이 나오면서 막 떨어진다. 떨어져도 이렇게 많이 깨지면서 시장이 갑자기 충격과 공포로 바뀌면서 막 폭락하면서 하락장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고 결국은 돌파가 될 시장으로 봅니다. 정배월의 상승장이에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떨어질지언정 다시 올라가면서 또 돌파될 시장이지 하락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에 조정이 없거나 그냥 넘어가는 거죠. 조정이 아주 작거나.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시장을 대응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러면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다. 그럼 이쪽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죠. 코스닥도 코스피도. 근데 조정을 받아도 어떻게 된다? 다시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어떻게 싸게 살 것이냐, 아니면 조정이 없으면, 미국 시장이 조정 없이 나스닥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쫓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나스닥 넘어갈 때에서 그래서 반도체가 움직일 거냐, 2차 전지가 움직일 거냐, 다른 놈이 갈 거냐, 그걸 잘 보고 어쨌든 앞으로의 상승장을 잘 대비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폭락장 무서워하지 말고요. 조정받아도 어차피 움직일 거고 할 건데, 어쨌든 4월 달에서 저는 순환매 장세를 예상을 했었으나 4월 21일 날에서부터 조정은 있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순환매 장세가 아니고 차배열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도 그렇게 좀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차별화 장세. 그럼 계속적인 차별화 장세가 나온다 그러면 모든 업종의 모든 종목들이 다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것만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만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쪽을 잘 봐야 될 거고, 비철금속과 히토류 이쪽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일단은 IT 섹터, 반도체가 움직이는 좀 봐주고 그래서 그쪽이 움직이면 그쪽을 공략해서 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 점수를 말씀을 드리면 시장 점수는 아직은 FOMC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75점 미 그렇게 점수가 막 많이 쳐주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도 지난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서 제가 65점 줬을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점수가 좀 많이 올랐죠. 일단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고 일단 매수 포인트는 좀 괜찮습니다. 매매하기 좋아요. 폭락이 없으니까. FOMC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몰렸죠. 그러면 강한 종목들을 공략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천하제일 단타대회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은 좋아요. 시장이 아주 강하게 모든 종목들을 이끌어가지는 않지만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면 되고. 자, 어쨌든 매수 포인트, 종목들의 매수 포인트는 80.5 괜찮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희귀금속 관련주들 85.5 일단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이제 이지라는 종목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에서도 이 이지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그때 당시도 이슈가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그 전지를 만들 때에서 뭐 연구 자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 테슬라가 히토류 대신에 이제 페라이트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난주 있었죠. 얘기가 지난주 화요일 날에 얘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자 그때 당시 이제 조정을 받을 때 공략하라 그랬죠. 그래서 뭐 어쨌든 좀 빠졌고 어쨌든 빠졌고 일단 화요일 날 차트를 보니까 강하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 날에 바로 빠졌네요. 수요일 날 금방 빠졌고 그럼 바닥에 섰을 때에서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저점이 있으면 여기 저점이 안 깨지고 다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안 좋았잖아요. 이때 당시도 계속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일단 약간 배척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버리니까 최근에 이제 대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하고 경제적으로 좀 보복하려고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자 기사 보면은 어제자 기사 보면 나와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보복하겠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뇌피셜적인, 그러니까 제 뇌피셜은 아니고 기사를 쓴 분의 약간 생각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제가 봐도 중국이 우리나라 보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지, 히토류 관련주 일단 테슬라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히토류 관련주가 움직일 거다 했는데 아예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이거 지난주 여러분들 분석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 받았다가 이제 확 올라갔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 방송할 때에서는 이 정도까지 강하진 않았어요. 물론 장중에 한 25% 이렇게 강세 있을 때에서 오늘 이거 상한가 가는지 잘 봐봐라.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관련주에서 관련주들 잘 보라고 아침 방송에서는 그래서 종목을 몇 가지를 추천했는데 일단 테슬라의 그 의도는 일단 원가 절감에 대한 혜택에 대한 의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히토류를 제재를 가했을 때에서의 이제 대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종목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차트를 몇 개 살펴보면 일단 삼화전자. 일단 삼화전자도 그거 관련주 쪽이죠. 삼화전자도 페라이트 코어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삼화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삼화콘덴서도 삼화전기도 이제 같은 그룹주인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산화철 관리 특허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C큐브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C큐브도 지금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고 일단 뭐 살 수가 없어요. 뭐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냥 보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고 그리고 또 움직이는 게 페라이트 마그넷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즈. 유니온 머티리얼. 이것도 오늘 하루 종일 장중에 계속 횡보만 하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3%인가 5%에서 움직이다가 먼저 움직여서 조금 탄력이 늦었다가 막판에서 거래 실리더니 강하게 움직인 이것도 페라이트 마그넷 사업을 영위했다고 해서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노바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네오디듐 자석 사업을 합니다. 노바텍도 그거 관련 쪽인데
얘도 이제 희귀금속 관련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얘도 넘어갈 것 같아서 만약에 내일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으면 제가 이지도 비슷하게 얘기했잖아요. 이지는 그때 당시 더 많이 올라갔었던 거고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을 공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 거래도 실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 삼화전자가 지금 급등하고 움직이는 게 영구자석, 페라이트, 그러니까 우리 모터 있으면 모터 안에 옛날에 그 미니카 여러분들 뭐 남자분들은 옛날에 미니카 한번 보셨을 거고 모터 안에 보면 안에 이제 코어로 이렇게 감아놓고 겉에 이게 자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흘리면 이렇게 빙 돌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에서 이제 모터, 그래서 전기차를 만들 때 그게 필요한데 그 자석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네오디뮴 자석을 필요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거를 제재를 가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페라이트를 하겠다 이건데 그래서 그 페라이트 관련주 해가지고 그게 삼화전자가 지금 이렇게 250%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삼화전자 다음에서는 뭐가 움직일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얘기가 왈고왈고 막 떠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노바텍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네오디뮴 자석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노바텍도 거래량과 패턴이 좋기 때문에 이슈는 가지고 있고 이제 히토류 관련주 쪽이니까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표역 종목 줬었던 거는 이제 세바텍인데 세노텍인데 이것도 차트 비슷하죠. 이거 차트 비슷한데 이런 애들도 아침에서 이제 아침 방송에 추천한 거니까 이런 게 조정받으면 이런 게 다시 튀면서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뭐 추천주로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올라간 게 없잖아요. 삼화전자 같이 올라가질 않았으니까 바닥에 있는 이런 히토류 관련주는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이 보복한다는 얘기가 이미 흘러나오고 있는 중이고 하겠죠. 뭐 미중 무역 갈등 아니고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겠죠. 그래서 뭐 한중 무역 갈등 얘기 뭐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조정받을 때. 그리고 굳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아니더라도 얘네들은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예요. 그래서 세노텍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의 그 분리막이 있죠. 분리막의 이제 재료가 이제 세라믹인데 그 세라믹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세라믹도 마찬가지 히토류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부품주이면서 그러니까 부품주이면서 히토류 관련주에 이제 세노텍이 있고 일단 그렇다는 거. 그래서 뭐 노바텍 이런 애들도 있고 삼화전자도 있고 유니온 머티리얼도 있고 뭐 CQ보도 있고 뭐 이슈대로 움직이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마 당분간은 계속 강세가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아직 시세를 그렇게 크게 분출하지 않았어요. 뭐 에코프로만큼 분출을 하면 모를까? 제가 이것도 지난주 이제 하도 일주일 지나가지고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쪽이 히토류나 이런 쪽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제가 했나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했으면 한 거고 어디서 제가 얘기를 흘리긴 했거든요. 뻔하죠.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쪽이 움직이는데 히토류 관련주 쪽, 그러니까 니켈 최근에 니켈 관련주 굉장히 많이 움직였죠. 리튬이 제일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켈 관련주가 따라 움직이고 그러는데 히토류도 2차 전지 그쪽으로 엮이든 아니면 그냥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2차 전지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를 만드는데도 이 히토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2009년도, 2010년도, 그때 당시도 이제 사드 문제로 2017년도도 그랬고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를 못 사게 하려고 일부러 반도체 들어가는 히토류를 한번 제재를 가하려고 한번 했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역사는 반복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히토류 관련주 잘 보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코스모 신소재. 자, 얘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쪽인데 자, 미국에서 IRA 혜택 반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제 기대감 속에서 움직였다. 뭐 이렇게 이슈가 떴는데 일단 미국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공장도 짓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이제 공장을 졌죠. 왜냐면 거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뭐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서는 이제 너무 굉장히 불리한 얘기만 나오다가 이제 조금 풀어지고 좀 물론 좀 아쉽습니다. 이번에 협상을 좀 더 잘해가지고 더 많은 걸 얻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협상 가기 전에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저번에 풀렸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여튼간 뭐 총 45달러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자세한 얘기 이걸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은 머리 아프니까 어쨌든 공장을 지어서 거기다가 이제 생산량들이 이제 늘어날 거라는 이제 얘기 속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되고 판매된 양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관련된 수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라는 얘기를 누가 했냐면 이창실 LG 에너지 솔루션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이번에 최근에 콘퍼런스 콜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고 이전에서도 기사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호재가 먹히면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자, 차트를 몇 개를 보면 제일 강하게 움직인 게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다 예전에 추천했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부담해서 추천을 안 합니다. 뭐 자랑도 안 하죠, 이제는. 하도 많이 올라가고 이미 2년 전에 하도 많이 자랑했고 작년에도 자랑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자랑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 에코프로 2만 원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BM도 본의 아니게 2만 원에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바닥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너무 많이 갔어요. 82만 원 갔으니까 관심이 없죠. 당연히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2만 원에 추천했던 종목이 2년을 거의 3년 가까이가 돼가지고 지금 73만 원 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랑은 이제 할 필요가 없고 분석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그러면 끝났느냐? 아니, 안 끝났어요. 이게 쉽게 안 빠집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조정을 받아도 또 가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린다고 이렇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작전하다 지금 실패해가지고 뭐 급락했었던 SG증권처럼 그런 식으로 박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에서도 금감원이 에코프로를 조사하겠다. SG증권 사태처럼 이것도 조사하겠다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흔들렸던 거예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LNF가 잠깐 흔들렸던 건데 다시 올라가죠. 일단 SG증권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차트를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에코프로 BM도 여전히 강하고 코스모 화학도 많이 빠졌다 지금 반등 주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얘도 뭐 까딱하다가는 여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저는 이쪽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넘어갈 거니까 무조건 넘어가기 이런 걸 사세요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쪽은 이렇게 죽으면서 영영 안 올라오고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만약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추천할 거예요. 많이 빠지면 왜냐면 주도주는 죽질 않거든요. 근데 많이 빠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차라리 니켈, 리튬 아니면 2차 전지, 소재 부품.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 전해질 위주로 가거든요. 전해질은 너무 많이 갔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배터리를 전해질로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배터리 원통형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나사도 필요할 거고 뭐 세라믹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니켈, 리튬도 필요할 거고 뭐 카드뮴도 필요할 거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원소가 아니면 하다못해 거기 씌우는 껍데기도 필요할 거고 플라스틱도 뭐 있으면 거기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아니면 그걸 만드는 장비 뭐 기계가 필요할 거고 공장 안에 들어가는 뭐 로봇팔이 필요할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련주들을 차라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2차 전지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관련된 2차 전지 리튬, 니켈, 히토류 관련주 이런 등등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11월 1일 날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이게 자동차 부품주 쪽인데 2차 전지 전기차가 움직이면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들도 거기 잘 엮여 있죠. 그래서 이쪽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현대차, 기아 여전히 강합니다. 부품주 성모하이텍도 강했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이슈가 이 IRA 거기에서 법안에서 일단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호재가 먹히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트를 보면은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주도 흐름들이 자동차가 강하니까 전기차 관련주이기도 하고 뭐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돌파 시도는 나올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3,090원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144% 올라갔거든요.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얘도 뭐 크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오히려 조정받으면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흐름이고 만약에 크게 올라가면은 다른 또 부품주나 전기차 부품주나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나 이런 쪽들을 또 꺾어서 들어가면 되니까 어쨌든 이쪽 제가 오늘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다 이런 섹터들이죠.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이쪽 애들은 계속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유튜브 상담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 금호타이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자, 마찬가지 요거 상담하고 나서 상담을 다 못해요. 그렇죠? 시간이 이게 이제 7시에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상담이 좀 아쉬운 분들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와 대만과의 관계와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난리 났거든요. 물론 난리 났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망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에서는 이거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닌데 주식으로 돈 벌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수혜주를 공략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공격적으로 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딱 듣고 아 진짜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수혜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어쨌든 그거에 대한 공개 방송을 잠시 뒤에 진행을 할 건데 그 공개 방송은 유튜브에서 합니다. 근데 주소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면 열어놨거든요. 여기서 이따가 여기다 링크 주소를 올릴 겁니다. 그럼 저 혼자 출연하는 건 아니고요. 김혜원 아나운서도 같이 와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 적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같이 방송을 할 거니까 이따가 참여하시면 되고요. 자, 금호타이어 오늘 타이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일단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매수 가격은요. 보니까 3,630원. 3,630원. 4,500원 안 깨지면 더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 타이어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 흐름을 계속 보여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5,000원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욕심내면 5,500원이고 하여튼 5,000원 넘어갈 때까지 그냥 내부를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 매수 가격은 16만 원이시고 비중은 30%. 손실은 한 12% 정도 되시는데 일단 FOMC에서 미국 시장이 좀 빠지면 잠깐 비중을 줄였다가 그러니까 절반만 줄였다가 다시 사는 방법도 있지만 FOMC에서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으면 얘는 지금 2달 동안 빠졌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져. 아니 오히려 미국 시장이 올라가 버려. 그럼 얘가 빠지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올라가면은 15만 원 그리고 물려있는 16만 원까지 보실 수는 있는데 한 15만 원쯤 올라가겠을 때에서 거래가 없거나 얘가 강하게 크게 움직이질 않으면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뭐 히토류라든지 리튬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게 됐을 때에서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가 갑자기 호재가 나와서 아직까지는 호재가 없지만 호재가 나와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뭐 6월 달에서 이제 메타버스 그거 뭐 이상한 안경 같은 거 XR 혼합 안경 있죠. 그런 거 관련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15만 원 정도 갔을 때에서 움직임이 좀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교체도 대신 이거는 미국 시장이 넘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C랩이라는 종목 질문을 주신 분은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매수 가격은 27,000원에 비중 15%. 차트도 참 얘도 되게 많이 빠졌죠. 2달 동안 빠졌는데 27,000원. 그래요. 이것도 그냥 갖고 있다가 이번 좀 전에 아까 설명했었던 미국 시장을 보고 미국 시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방법 없으니까 갖고 있어야죠 뭐. 근데 반등 주고 올라가면 얘도 좀 올라올 텐데 올라올 때 좀 약하다 싶으면 뭐 18,000원 약하다 싶으면 18,000원 좀 강하다 싶으면 수익 날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넘어가면은 어제 올라가긴 할 텐데 거래가 실리고 강하게 움직이면 수익 날 때에서 한번 팔아주시면 되고 좀 약하다 싶으면 18,000원 보고서 끊으세요.
그리고 좀 강한 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 거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매매를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수익으로 바꾸기에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환매 시장이 잘 안 나옵니다. 차별화 시장이 계속될 것 같아서 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다 못한 상담은 거기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주 또 월요일 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돈워리스탁의 박중혁입니다. 금일 시장은 외국인 기관, 코스피와 코스닥, 또 선물까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반가운 반등이 좀 나왔죠. 지난주 목요일 4월 27일 우리 시장은 개장 초반까지만 해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의 가운데 좀 아랫골이 달고 좀 반격에 나섰죠.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이 지난 새벽 3시, 목요일 새벽 3시 FOMC 일정이 남았는데요. 뭐 FOMC라고 해서 크게 우려할 건 아닙니다. 크게 지금 우리 증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로도 또 반대로 아래로도 크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질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로 지난주 목요일에 저점을 훼손하지 아니한다면 반등은 이어가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고점을 탈환을 바로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저점을 오히려 이제 내일 이후에 만약입니다. 빠지고 내려올 것 같지도
오르지도 않지만 내려온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도 시장은 2차 전지의 수급 블랙홀이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요 힘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오는 구간에서의 힘보다는 조금은 좀 다소 약해진 모습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되 너무 과도하게 상승한 종목을 너무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의 여유를 갖고 가격 조정이 내려온다면 그런 관점으로 기다려보고,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아닌 그 외 로봇, 뭐 AI 뭐 등등 다른 섹터 쪽에서 좀 일부 자금을 좀 분산 투자를 해서 좀 운영해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장은 이렇게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기다리던 종목 시간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종목 상담 시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나 전화, 뭐 유튜브 통해서 서울경제TV 연락을 주시면 또 선별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유튜브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캠, 잠시만요. 엔캠, 84,000원, 비중 10% 정도 보유 중에 있으신데요.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해당 종목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이제 다른 분이시겠죠. 보시면 3월 29일이죠. 3월 29일에 상당히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의 양봉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그죠? 자, 요거 좀 이어가 볼까요? 이렇게 좀 이쁘게 또 여러분 눈에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요거 있죠, 요거. 자, 보이신가요? 자, 그래서 3월 29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 몸통에, 그러니까 시가와 종가, 그 몸통의 중간값 부분에서 딱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런 가운데, 그런 모습을 가져주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가격 하락, 반등,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여기 좀 거래량이 이 상승했을 때 나왔던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없이 내려오면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없이 내려오면 괜찮은데 요게 4월 19일에 보시면 좀 갈 뻔하다가, 그리고 보니까 시가가 7% 출발, 장중 9% 올랐죠. 요 날인 것 같아요. 요 날 상승 쪽으로 상승, 눌림, 재반등, 리바운드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면서 좀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물론 시장의 증시 조정이 좀 맞물려서 내려온 것도 없지 않아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좀 내려온 거니까 다시금 올라갈 수는 있다. 죄송합니다. 다시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3월 29일에 나왔던 요 가격대, 그러니까 78,000원에서 약 8만 원. 요 가격대가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뭐 문의 주신 분 단가가 84,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위에 한참 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거는 많이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3,000원대 요 라인대, 그러니까 3월 29일에 저가인 63,300원, 그러니까 각 약 63,000원이죠. 이 63,000원대만 이탈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든지 반등을 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등 시 수급, 그리고 거래량이죠. 매수세가 얼마나 붙는지, 또 힘은 얼마나 좋은지, 그 가운데 이슈가 좀 나온다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좀 판단하셔가지고 계속 끌고 가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금씩 한번 줄여 나가보는 것도 좋겠고요. 다만 여기서 반대로 워스트죠. 반대로 좀 빠진다면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 하단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돌린다. 그러면 거기서는 한번 하단 라인 뭐 일부 리스크 관리 손절 잡고 저가 매수를 또 투입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부분은 크게 모멘텀은 나쁘지 않습니다. 모멘텀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양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3월 이후에 나왔던 요 양봉의 지금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 대응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호텔신라고요. 네네. 매수가가 호텔신라. 92,000원입니다. 자, 호텔신라 매수가 92,000원 맞습니까? 네네. 그리고 한 비중은 10% 정도. 몇 퍼센트 되실까요? 예, 한 10% 정도 되거든요. 예, 92,010%. 호텔신라가 오늘 모처럼 엊그저께 지난주에 시장에 맞물려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 됐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4월 예, 21일까지만 해도 이건 뭔가 싶었죠. 예. 그런데 또 다시금 어느새 자리를 잡더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에서는 뭐 면세도 있겠고 이렇게 호텔신라도 있겠지만 또 뭐 네. 화장품도 있겠고 항공주도 있겠고 카지노도 있겠고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짚어드리면 여름 시장에 또 외국인 동남아시아인들이 우리 국내에 관광객들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 중국인들이라고 오지 않을까요? 그죠? 네. 오겠죠? 예. 명동 가보셨어요? 아니야, 못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도 명동이 뭐 시끌벅적합니다. 여름 되면 더 버글버글 할 거예요. 그래서 리오프닝 예. 관련주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다만 네. 이제 모든 종목들을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 가운데 호텔신라는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고, 예, 네. 또 리오프닝 관련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요. 지금 네. 92,000원이면 매수가 대비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그냥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쭉 예.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답변이 얼마- 됐을까요?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선생님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사고팔고의 어떠한 트레이딩이 필요하긴 한데요. 네. 지금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뭐 얼마든지 지금 10만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겠고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좀 자세히 한번 더 점검해 볼까요? 그러면 네. 네. 뭐 러프하게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예. 한번 제가 그어볼게요. 보이십니까? 예. 하단에서 쭉 올라가고 있고 위에서 뭐가 좀 내려오겠죠. 삼각형으로 지금 오고 있죠. 삼각형으로. 그러니까 예. 요게 완연하게 위로 이렇게 완연하게 안착하면 이제 쏘는 거예요. 가는 거야. 이제 그때서 비로소. 예? 근데 시간이 그러려면 많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겠고요. 일단 네. 10만 원 정도 길게 바라본다면 지금 맥자리는 9만 원 초반. 9만 원 네. 초반과 10만 원 정도인데 10만 원에서 얼마나 어떻게 공방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더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볼게요. 네, 다음 종목은 문자로 온 종목을 한번 볼까요? 예, 현대건설, 건설주가 죄송합니다. 현대건설 이게 좀 이름이 사명이 비슷한 회사가 많아요. 자, 현대건설 36,555원, 비중 20%. 아마 분할 매수를 좀 상당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권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빰빠라빰빰. 자, 36,550원, 비중 20%. 분할로 매수하셨으니까 분할로 매도해가는 전략을 일단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분할 매수했으니까 올라가는 가운데 분할 매도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어느 라인이 상단에 저항이 있고 어느 라인이 중요하느냐, 이 부분이 아마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작년 상반기의 최고점인 우리 증시도 21년도 6, 7월 달이 고점이었잖아요. 현대건설도 그때가 고점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6만 원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4만 원이고 5만 원, 6만 원 가자 외치기에는 아직은 좀 많은 어떤 역경, 많은 첩첩산중이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건설이 그동안 안 좋다가 지금 다시금 또 살아나고 있는 턴 이렇게 그동안 하락 반등 이어지다가 다시 이제 다른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섹터 종목들보다는 약했잖아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금 이렇게 우상향 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급하지는 않다. 오히려 없는 분들 입장에서 현대건설을 한번 신규 매수를 해봐야 하나?
오히려 그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가격대도 참 좋으시고, 죄송합니다. 가격대도 참 좋으시고, 다만 이제 비중이 20%에다가 또 단가도 좋으시니까 들고 가긴 들고 가되, 자 이렇게 보이십니까? 들고 가긴 들고 가되 분할로 좀 수익 실현하면서 그 수익 실현하는 자금 가지고 또 일부 지금처럼 소외된 종목, 또 핵심 종목들 분할 매수하시고 현재 있는 자금은 또 분할 매도로 계속 끌고 가보시고 그렇게 전체적인 계좌를 안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분이네요. 종목은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또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죠. 삼성전자라고 하면 자 보겠습니다. 53,000원 비중 10%시고요. 이것도 상당히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53,000원이면 작년 하반기 정도에 잡으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66,000원.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단기적으로요. 요 자리가 좀 중요했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제가 뭐 방송사니까 좀 간단하게 좀 표시해 드릴게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이날, 요 날이죠. 3월 22일. 3월 22일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저도 노란톡방에 이제 일부 운영하는 곳에서는 영상으로도 제가 찍어서 올려드렸거든요. 3월 22일에 단기적으로 중요한 국면에서 상승 쪽으로 틀었고요. 그다음 현재 작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전혀 나무랄 게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과거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를 외치기에는 못 간다가 아닙니다. 절대 저는 삼성전자 충분히 과거의 어떤 영광을 다시 되찾고 그 이상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로 보는데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실적 안 좋을 건 다 찍었으니까 이젠 좋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주가는 선반영. 작년에 물론 이제 실적만 가지고 하락한 건 아니죠. 대외적인 많은 이슈들에 또 맞물려서 하락한 건데 최근에 또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하고 적자지만 안 좋지만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반등이 나왔고 또 재고 감산한다는 이유로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2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죠? 삼성전자가 2분기면 4월, 5월, 6월이에요. 실적이 7월 정도에 나올 텐데 그 전에 아마 잠정 실적이 나올 수 있겠죠. 5, 6월 정도 되면. 그죠? 그때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탄력을 받고 갈 것이냐, 또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또 갈 것이냐. 어쨌든 갈 것이다. 다만 언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 그 시간의 차이일 뿐 삼성전자는 궁극적으로 우상향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가가 53,000원 비중 10%니까요.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작년 하락했었던 진짜 68,000원에서 7만 원. 거기가 좀 고비인 것 같아요. 68,000원에서 7만 원이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2,600, 2,700을 바라보는 어떤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간다가 아니라 충분히 좀 시간을 갖고 또 외국인들 매수세 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7만 원, 8만 원, 9만 원 뚫고 10만 원 간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68,000원, 68,000원에서 7만 원이 올해의 키포인트 핵심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올려주셨네요. 유니셈. 자, 매수가 비중은 죄송합니다. 6,480원. 9,480원이고요. 조금 우에서 사셨네요. 유니셈. 또 어떤 종목입니까? 반도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최근에 많이 드려요. 어떤 말씀이죠?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
예. 그 말인즉슨 지금은 이제 전기차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라고 한다면 자동차 안에 핵심 배터리가 핵심이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곽광을 받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순서라고 좀 말하긴 그러지만 그 자동차 안에는 반도체도 있고 또 많은 전장 부품, 많은 자동차 부품주가 있을 거고 또 결국에는 완성차가 되겠죠. 반도체는 이제 뭐 물론 유니셈이 반도체지만 또 반도체 안에도 많잖아요. 뭐 소재, 부품, 장비 또 많이 나눠지지만 반도체라는 어떤 큰 틀 안에서 방금 삼성전자 종목 상담을 했지만 반도체는 어찌 보면 전 산업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려도 자동차, 전기차, 뭐 또 반도체 이렇게 좀 제가 표현을 가끔씩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종목에 따라서 다르겠고 또 어디서 매수했느냐, 어디서 매도했느냐, 그죠? 똑같은 A라는 종목을 가지고 또 누구는 수익이고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누구는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또 주식은 타이밍이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유니셈은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작년부터 쭉 이어오신다 보더라도 최근에 여기 요 구간대죠. 작년 하반기부터 연말 연초 3월 여기 잘 보시면 제 교육 강의를 이제 앞으로 또 들으신다면 상당히 바닥에서 나오는 상당히 바닥권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패턴이 나온 거예요. 바닥권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나왔고 그것을 자리 잡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다만 이제 이 네모 박스 올라왔던 지짐을 잘 소화를 하고 지지를 하고 갈 것이냐. 어찌 보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좀 화면 한번 넓혀볼게요. 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유니셈도 뭐 곧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가격대 현재 구간 약 7,000원 중반 혹은 7,000원 이 7,000원 중반에서 7,000원 구간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보시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입니다. 안 내려올 수 있지만 만약에 내려온다면 또 내려오는데 이 구간을 지지받고 턴을 한다면 오히려 현재 지금 비중이 몇 %시죠? 유니셈 10%라면 어찌 보면 또 추가 매수도 해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9,500원, 매수가 9,400원까지는 단방에 치고 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슈와 재료가 붙어버리면 또 갈 수 있죠.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좀 기간의 여유를 잡고서 내려오면 한번 분할 매수 해볼까? 조심스럽게 노크를 해가면서 보시고 올라갔을 때는 단번에 치고 가면 좋지만 치고 가지 못한다면 또 앞전 구간대에서 머리 맞고 이 안에서 또 머물러 버릴 수 있어요. 치고 가더라도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러다가 내려와 버리면 이제 위에 또 매물이 쌓여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또 그렇게 되면 또 앞으로 또 기간을 장기간으로 갖고 또 고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얼마나 내려오는지 또 그 과정 속에 턴을 한다면 뭐 분할 매수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올라간다면 매수가 혹은 수익권이 아니더라도 바로 가지 못한다면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이 좀 필요한 거니까 그 과정을 인내할 수 있으면 가져가는 거고 인내하기 좀 힘들다면 일부는 물량을 좀 빼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서 수익을 좀 내고 또 다시 투입하고 그런 식으로 가져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계좌 운영하는 방안에서 단기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유니셈이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나쁘지 않다. 돈 워리, 비 해피를 위해서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시간적인, 기간적인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종목은 우리 기술이고요. 네? 우리 기술. 네네, 우리 기술. 매수가는 1,800원이고. 네, 매수가는 1,800원이시고요. 예,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20%시네요. 예. 예. 이거 뭐 한 번에 1,800원에
꽝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사셨나요? 나눠가지고 나눠서 1,800원입니다. 아, 나눠서 샀는데 1,800원이 되신 거예요? 그냥 나눠서 사신 거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방송 특성상 종목 추천을 드릴 때 뭐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딱딱딱 지정을 해드리거든요. 또 단타의 경우는 여기서 매수, 뭐 가령 위로는 3에서 5% 수익 구간, 아래는 3에서 5% 손실 구간 딱 이렇게 확정을 단타나 단기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는데 스윙이나 선생님 좀 TV 볼륨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이제 스윙이나 중장기 측면에서는 그렇게 딱 가격을 정해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현물이고 또 움직이는 생물과 같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분할 매수 하신 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제가 쭉 선을 그었는데 이게 보이실까요? 예. 예, 분홍색으로 조금 깊게 제가 좀 그었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 작년 7월 달 고점에서 또 재작년이죠. 2021년도의 고점과 또 2022년도의 고점끼리 쭉 연결을 해보면 최근에 딱 거기에서 머리 맞고 내려온 거예요. 그죠? 예. 보이시죠?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저항자리에서 저항을 받는 거고 지지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아셨죠? 다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죠? 예. 그런데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하단을 탄탄하게 바닥을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아쉽죠. 그냥 그대로 야 숨도 쉬지 말고 그대로 올라가. 그냥 치고 가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갔다가 내려오면 더 깊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여기서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보유자 입장에서는 이 말씀도 좀 속상하시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대신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하단부를 강력하게 만들고 튀어 오르면 그때는 정말 세게 갈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1,800원에 비중 20%, 수익 구간 코앞에 두고 더 치고 갔으면 좋겠는데 눌림이 나와서 좀 걱정이실 수 있는데 또 단기적으로는 여기 4월 17일 하단부 지금 근저까지 내려왔어요. 1,501원이거든요. 이날 저가가. 근데 오늘 저가는 1,510원이에요. 아슬아슬하게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자, 단기 매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하단 깨지면 안 돼요. 1,500원. 1,500원을 이탈하면 뭐 흔히 말하는 단타, 단기 매매하는 어떤 동호회가 됐든 어떤 세력 입장에서는 손절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1,500원 이탈됐을 때는 좀 물량이 출렁거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단기 단타 관점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출렁거려도 그냥 단타 애들이 치고 나갔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도 안 되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 이상 1,500원 이하에서 1,400원대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스윙 및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또 매수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더 사실한 입장이 아니고 아셨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좀 속상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대신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면 더 탄탄한 거니까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기본적인 분석, 해당 종목의 이슈, 뭐 모멘텀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제 노란 톡방에 오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진행을 하면서 하나씩 또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만약에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1,800원은 언제든지 여차하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2,000원 이상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현재 요리기술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문자로 한번 받아볼까요? 심태. 자, 매수가는 38,500원이시고요. 아이고, 너무 높으시네요. 속상하다. 속상합니다. 38,500원이고, 비중은 거기에 40%까지. 좀 나름 의미있게 투자를 하셨네요. 의미있게 찍으셨는데,
이제 주가는 이제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 다만 그래도 반도체, 그죠? 예, 그래도 반도체 또 그 가운데 3낸드나 PCB 쪽 관련됐으니까요. 최근에 이 종목들이, 이 관련주들이 좀 안 간 것도 있어요. 예, 하이닉스 영향도 있고요. 또 PCB 쪽에도 영향도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복지부동 어금니 꽉 깨물고, 혹은 차라리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 어떠한 주간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좀 요거 잠깐 내려놓고 어깨에 부담을 좀 내려놓고 본업에 좀 충실하시면 어느 순간 뭐지?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심태 지금 비중이 40%고 또 매수가 대비 약 한 20%, 25% 정도 하락을 해서 좀 마음은 속상하시고 안타까울 수 있는데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좀 시간이 고진감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약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비중을 더 투자를 하시면 고통이 더 가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40%에 있는 건 그대로 좀 내려놓고, 마음의 무게를 좀 내려놓으면 어느 순간 또 급반등이 나와서 추세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터나 종목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뭐 시간이 기다림의 미약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나머지 60%의 자금 가지고 지금 시장에 발맞춰서 또 제 노란 톡방에 오면 제가 또 좋은 종목들 추천해 드리니까요. 그런 것도 발맞춰서 한번 수익 내고 그런 식으로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G2 파워고요. 매수가는 14,000원, 비중 40%. 야, 비중 40% 앞 심택도 그렇습니다만 비중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전체 운영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또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뭐 또 상이하겠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저나 또 많은 전문가들, 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 뭐 포트 관리해라, 비중 관리 철저히 해야 한다, 분산 투자해야 한다, 그 말도 맞고요. 또 G2 파워나 심태에 앞선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종목 선택과 집중, 한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뭐 저는 그것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선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건을 누가 감히 뭐라 하겠습니까? 다만 내가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그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며, 그리고 그 종목이 내가 매수한 이후에 갈 수도 있지만 하락할 수도 있고 또 옆으로 누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놓고 상승한다면, 하락한다면, 그다음 어떠한 전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비중 5%, 10%의 단기 매매, 단타 매매면 사실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비중 40%, 50%, 때론 그 이상 쪽으로 집중 공략을 하신다면 급할 거 없잖아요. 좀 더 종목에 대해서 차분히 또 면밀히 살펴보고 어느 가격대에서 어느 비중으로 내가 공략할 것인지, 그렇게 좀 소중한 돈이지 않습니까? 나의 소중한 돈인데 조금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가시면 좋겠고요. 좀 앞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G2 파워를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공략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 갭 하락 있죠? 이 갭 하락은 여기서 크게 말도 안 되게 무너지지만 아니한다면 이 갭은 어느 정도 자연스레 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갭을 메꾸고 다시 우상향을 하든지, 갭을 메꾼 이후에 재차 빠지든지 이런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말도 안 되게 9,000원 중반 하단만 이탈하지 아니한다면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또 어떠한 흐름을 가져갈지는 그때 보면서 또 이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이 조금은 길게 또 가져가면 좋은데요. 방송 시간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요. 최대한 제가 키포인트를 찝어가지고 다음엔 더 많은 종목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또 제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돈 워리 포트에 편입된 종목들
점검하면서 오늘 또 신규 편입 종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돈워 리포트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첫 번째 종목은 현대위아였습니다. 현대위아였는데 안타깝게도 속상하게도 화나게도 말도 안 나오네요. 워낙 화가 나가지고. 이날이죠. 이게 월요일에 제가 이제 월화 방송에 나와서 추천을 드렸는데 화요일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종목이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이,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와서 실적이 좋더라도 주가는 내려올 수 있고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안 좋아도 오히려 그 전에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대유아는 왜 빠졌느냐? 이미 일단은 실적이 좋은 거 어느 정도 이제 선방을 했고 좋습니다. 또 현대차, 기아, 완성차에서 좋은 대형 대호실제가 나왔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완성차가 호실적이라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현대유아 같은 경우는 4월 11일경에 이때 좀 의외로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강한 시세가 나왔고 워낙 주가가 대바닥권이다 보니까 차익물도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대바닥권일 때는 반등 시 좀 위에서 짓누르는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매물을 싸잡아 먹고 돌아서면 오히려 그때는 더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4월 11일 하단부 55,500원이 매우 많이 중요했는데 그것을 엊그제 금요일에 딱 정확하게 금요일 저가가 55,500원 정확하게 찍고 반등은 나왔거든요. 이제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 55,500원 요 라인대를 훼손을 한다면 55,500원 내지는 55,000원 구간을 훼손을 한다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물량을 줄이거나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는데요. 뭐 스윙 및 중장기적으로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뭐 전혀 돈 워리 문제 없다.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 또는 기대치보다 조금 아쉽다. 그래서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부품주에서 현대위아뿐 아니라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뭐 SL, 뭐 화신 등등등 많은 부품주가 좀 많이 다운된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자동차 섹터가 좀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만 단타는 없겠죠. 단기 관점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포트 관리나 종목 대응을 좀 해야겠지만 스윙 및 중장기적인 측면이라면 오히려 지금은 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위메이드였죠. 게임주였습니다. 위메이드를 추천을 드리고 수요일에 역시 수요일 시가 이하 또는 51,000원 가격대에 매수 사인을 드렸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4만 원 중반부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및 여기죠. 여기 제가 추천을 여기서 드렸었고 51,000원, 2,000원 매수를 하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4만 원 중반대까지 온다면 추이를 보고 추가 매수들을 해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시장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위메이드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락이 나왔습니다. 연이틀 하락이 나오다가 목요일 아랫골이 달고 금요일에 급등 반등이 나왔고 제가 제시했던 가격대 58,000원 오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 52,000원, 58,200원, 58,300원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추이를 고려하고 포트 주가의 추이를 보고 또 증시 일정을 체크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종목에 대해서 특이 사항이 생긴다면 또 종목에 대해서 매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리딩을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이어가니까요. 앞으로도 다음 종목도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한국전자금융이 되겠습니다. 오늘 돈 워리포트의 신규 포트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이 되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키오스크 어떤 관련주인데요.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작년 4월경인데요. 작년 4월경에 거래량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급등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LG전자에서 키오스크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이제 소식이 나왔고요. 그 가운데 한국전자금융이 이제 LG전자의 제품에 키오스크 전용 UX 사용자 경험 기술 적용을 한다는 소식에 이게 대량 거래량과 함께 장중에 24%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또 이것을 상승 병곡으로 또 삼고 새롭게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군요. 21년도네. 여기죠. 죄송합니다. 21년도 여기예요. 22년도 4월입니다. 요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 몸통 안에서의 몸부림을 치다가 우상향 이렇게 가면 좋은데 오히려 우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병곡을 하단으로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이 상승 병곡, 요 날의 하단부를 지켜내면서, 자, 이렇게 조금 자세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하단부를 지켜내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 상승폭 대비 그만큼 또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고 그 전에 반등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격적으로 보면 러프하게 요만큼 빠졌네요. 또 그만큼 하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7월경 또 작년 10월경 또 연말 여기서 계속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자,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차트 주시 한번 해보세요. 4,000원 초반대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금 그러니까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깔끔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시장은 이렇게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우상향, 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국내 최대 포스사인 OK포스에 투자 지분을 했고 그 OK포스사의 최대 지분인 약 31%를 이 한국전자금융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지난번에도 국내 상륙을 한다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상륙한다는 소식에 또 국내 단말기 1위인 OK포스 대주주인 한국전자금융이 또 부각을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주차와 또 자동 전기차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연동하는 MOU 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슈로 잠깐 또 장중에 슈팅 거래량도 나왔는데요. 좀 길게 바라보신다면 이렇게 좀 요거를 이제 주봉과 월봉으로 좀 제가 또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최근 들어서 하단부는 계속 잡아가는 모습이다. 요거 조금 표시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하단부는 잡아가고 있고, 그죠? 하단은 그러니까 위로 강하게 치고 가지 못할 뿐이지 하단은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기술적 반등만 나온다면 우리가 충분히 먹거리는 나올 수 있고 그 가운데 수급과 재료가 좀 동반이 된다면 강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건 이 재료 정도면 충분히 또 얼마든지 우상향으로 치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좀 빡빡하게 가고 있고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워낙 몰리다 보니까 그 외 섹터의 경우는 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좀 단발성으로 단기성으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냉탕 온탕 막 좀 발빠르게 섹터들이 순환을 하고 있는데 섹터들이 테마들이 유동성 장세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너무 한쪽으로 2차 전지가 블랙홀처럼 수급을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 타 섹터나 타 테마 재료들이 좀 부각을 받지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좀 긴 중장기 스윙 및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가격대 아주 좋겠다, 훌륭하다, 좋다, 바닥권이다, 바닥 다지고 있고 그 바닥을 이미 다진 상태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과정 중이니까 언제든지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반등만 나와도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인
먹거리는 충분히 나온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란톡방에 오시면 해당 종목 한국전자금융에 대해서 또 가격 및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넉넉지 않습니까? 지난주만 같아도 막 무너질 것 같더니 또 금요일 오늘 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은 내일 이제 이후에 FOMC가 있지만 크게 강력하게 상승도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또 반대로 크게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말의 즉슨 오히려 지난주 목요일 저점을 깨는 하락이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것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요거는 잊지 않으시고 또 언제나 유비무한 자세로 한번 가신다면 성공 투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